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 백다방 일산백병원 심장일환의사 이성윤입니다. 고혈압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고혈압 치료는 이제 혈압을 올라가는 위험 인자들을 이제 줄이는 거가 이제 생활요법, 식이조절이나 운동요법이나 금연 절주 이런 생활요법이 상당히 주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도 유산소 운동으로 주 3회 숨차게 한 20분 이상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게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염분 철저히 국물이나 찌개 이런 쪽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생활요법으로 우리가 목표 혈압이 있는데 조절하고자 하는 혈압이 조절하지 못하는 게 약물 치료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 치료 방법이 틀린데요. 젊으신 환자들은 특히 교정하는 생활요법, 우리 편의점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패스트푸드 같은 피자나 이런 쪽에 염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치킨, 거기도 염지한 치킨 쓰게 되면 짠 치킨들 같은 염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한테는 생활요법 강조를 우선 드리고 한 6개월 정도 생활요법으로 해서 안 되면 약물을 쓰도록 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생활요법 조절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높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약을 거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을 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약물을 저희가 처방한 개수하고요. 환자가 이제 몇 개월 있다 오시는데 꼭 여쭤봐요. 약물 몇 개 남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는 거가 안 드신 거나 그걸 이제 수능도, 복약 수능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복약 수능도가 정말 중요한 게 복약 수능도는 환자의 아주 중요한 심장 사건의 발생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즉 약을 잘 드신 분들은 훨씬 이런 뇌졸중이나 신경질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약을 잘 드시도록 꼭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노력하고 약을 남게 되면은 좀 약간 환자의 낯을 붉게 할 수 있지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죠. 약을 꼭 드셔야 된다. 우리 환자들 보시면요. 주로 안 드시는 날이 주말. 이게 평상시에는 출근할 때 이렇게 어떤 습관을 만드셔서 출근하기 전에 약을 먹고 만드는 패턴을 제가 만들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주말에 토요일은 이제 늦잠도 자고 하시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럼 혈압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나요?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약물 치료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 그리고 환자의 연령, 환자의 신장 기능, 또 폐질환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제가 다 틀려요. 그래서 흔히 칼슘 차단제라는 계열은 다리 부종, 발등 쪽으로 하지 부종이 올 수가 있고요. 잇몸이도 불 수 있어요. 잇몸이 불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께 혹시 다리가 붓나, 잇몸이 붓나 이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AC 효소 전환 효소 억제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또 재밌게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약을 드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혹시 마른 기침 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과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 효소 억제제는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약제 쓰고 콩팥이나 전해질이 좀 깨지는 분도 있어서 약물 쓴 거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꼭 합병증 발생에 대해서는 꼭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또 환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불편이 있다는 것을 담당 의사한테 알리시면은 다른 약제로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약을 드시다가 혈압이 개선이 되면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간혹 계시고요. 정말 조절을 생활요법을 열심히 하셔서 약을 끊는 경우가 있고 근데 약물을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서서히 줄여가면서 단계별 축소, 용량을 하셔야 돼요. 칼슘 차단제인 경우에 약물을 갑자기 끊게 되면 혈관 수축이 과도하게 되면서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약제를 줄일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 끊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한 다음에 끊으셔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치료 중에 주의해야 될 점,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번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포함된 단백뇨 포함된
소변 검사 포함된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혈압약 드실 때 약물을 잊지 않고 드시는 게 아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실 때는 한 6시에서 7시 사이 이른 아침에 공복에 드시라고 그래요, 저는요. 공복에 드셔도 좋고, 또 내가 하루 중에 루틴이라고 그러죠. 혈압약을 먼저 드시게 루틴에 넣어라. 그 머리맡에 뭐 물 한 컵과 혈압약을 두시고 나는 눈 뜨자마자 졸린 상태에서도 약을 먹게 하라. 그렇게 하면 제일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내 습관에 그냥 넣어서 약을 잊지 않고 드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약을 끊을 때는 의사 상의.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 중인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뭐 그런 상황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젊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부터 평생 먹어야 되는 지병을 얻는다는 생각이 크지, 내가 이 혈압 조절을 안 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혈압 조절의 중요성,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나중에 내가 혈압 조절을 잘해서 큰 합병증이 안 오게 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폐를 안 끼치게 하고, 나의 건강의 여생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요즘 약들이 정말 좋거든요. 콜레스테롤 약도 너무 좋고, 혈압 떨어뜨리는 약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적절하게 약물 도움 받고 생활요법 하시면 합병증 안 생기고 갈 수 있다. 약을 먹는다 해서 절대 환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같이 가야 할 그냥 친구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